안녕하십니까, 숙구 형님. 지금 17세, 언더 17세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졌어요. 지금 성적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게. 아우, 걱정이다. 걱정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승을 몇 번 했었죠? 2번? 아시안컵, 이 아시안컵에서는, 언더 17에서는 2번 했었죠. 네, 언더 17. 17세 이하니까 이건 진짜 대한민국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앞으로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지금 조별리그에서도 본선으로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불안할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한테 졌거든? 0대1로 졌잖아. 그렇죠. 딱 1년 전에 올림픽 예선 때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8강에서 져가지고 탈락했잖아. 그러네. 너무 불길한 거야. 그것도 연령 언더 23이고 요는 언더 17이지만 올림픽 본선에 못 나간 발목을 잡았던 게 신태용 감독이 이끌던 인도네시아잖아. 네. 지금 언더 17 저 감독이 아마 그때 수석 코치였다고 나는 기사를 읽었거든. 맞아요. 인도네시아. 네, 그래서 신태용 감독 밑에서. 신태용이 청소년 팀들의 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지. 잘 이끌었던. 근데 막 좀 그래. 이 언더 17이라는 게 막 전 국민의 관심은 아니겠지만 축구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거든. 그렇죠. 17, 20, 23 이제 A 대표팀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건데 여기 있는 뿌리들이 상당히 중요해. 그렇죠. 잘 자라게 해야만 해. 그리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씩은 꼭 국가대표가 나와.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 언더 17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8강에 총 3번 갔는데 2번 정도가 뭐냐면 2009년도에 8강에 갔는데 그때가 손흥민이 될 때야. 손흥민이. 그러니까 맞아. 전국구 스타는 아니지만 거기서 막 너무나 잘 자란 거지. 그렇지. 뿌리부터 딱 알아보는 거죠. 손흥민이 3골인가 넣었는데 손흥민하고 김진수 뭐 이런 멤버들 그 멤버들 뛰어가지고 그때 나이지리아에서 했는데 8강까지 갔거든. 그 다음에 10년 뒤에 2019년도에 또 8강 갔는데 브라질에서 했을 텐데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태석 그럼 정상빈 엄지성 뭐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그렇죠. 또 그 큰 일을 했지. 아니 월드컵에서 8강이잖아. 그렇죠. 엄청난 일을 그렇죠. 했어. 그런 자원들을 길러내는 게 이제 이런 연령대 대회거든. 근데 너도 첫판에서 딱 졌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지? 아니 아시안컵 정도는 통과하거든 보통. 그렇죠. 그리고 좀 이번에 16개 팀이 4팀씩 4개 조잖아. 그러면 4개 조에서 1, 2등만 하면 조별 예선 통과거든. 그러면 월드컵 티켓을 따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 48개 팀을 확대 개편된 그렇죠. 거야 월드컵이. 늘었어요. 그럼 너무나 손쉬운 건데 첫판에 저렇게 딱 지고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본선에도 못 나가는 게 아니냐 다 걱정하잖아. 그만큼 지금 연령대대 그러니까 젊은 뿌리들이 많이 허약해졌어. 허약해졌어. 이제 또 축구협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축구협회가 제대로 못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 나는 축구 팬 한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저는 초등생들 이제 축구하는 유소년 축구 시작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진짜 올인 애들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마음고생 돈도 많이 써. 근데 애는 애가 약간 잘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너무나 잘해서 뭐 유럽으로 돈도 뭐 어느 정도 풍족하기 때문에 유럽으로 보내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지. 17세 나도 이제 축구 기자 할 때 보면 나도 17세나 이렇게 17세, 20세 이하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대표팀이 되니까. 그렇죠. 올라가잖아. 근데 최근에 진짜 몇 년 동안 너무 좀 하락했는데 뭐 작년에도 최근에 언더 22가 중국에서 친선 게임에서 우리가 베트남한테 비기고 중국한테 졌잖아. 그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사태까지 터지니까 이제 진짜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지. 확실한 적신호가 켜진 거고
구자철 선수 은퇴식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 자기가 뛸 때는 사실 뭐 일본하고 좀 비등비등하거나 올림픽 런던 올림픽 때 일본도 이겼잖아. 그러니까 비까비까 해도 우리가 진다고 생각 안 할 정도 수준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레벨이 완전히 바뀌었어. 근데 도저히 못 따라갈 정도의 어떤 레벨이 돼버린 거야. 네. 지금 과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모든 축구인들의 책임이야. 모든 축구인.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축구협회가 좀 더 가이드를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원도 잘하고 투자를 잘하고. A 대표팀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들한테 인기는 그게 제일 많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 A 대표팀을 그 선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17세, 20세, 안 그럼 더 밑에부터 15세, 12세 이때부터 계속 올라와야 줘야 되거든. 그 자원들이. 그래 자원이 풍족해야 그중에서 선발하는 경쟁력이 있는 건데 지금 축구협회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냐 하면 조금은 의문이 들지. 네. 그래서 프로축구단들이 주로 요즘엔 그 역할을 또 대신해서 많이 하잖아요. 유소년 팀 다 갖고 있고 연령별로 팀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항상 매년 예산 짤 때면은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여기다가 얼마를 배정을 할 것이냐. 근데 결국에는 진짜 최소 비용만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숙소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학교 문제 나오고. 그래서 어느 동네에, 자기네 동네에 뭐, 어느 학교 딱 지정을 해서 그 중학교, 그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키워내는 거잖아요. 소속은 그 학교로 시키되, 관리나 모든 이제 앞으로의 이런 진로는 또 프로팀이 또 담당하고, 훈련과 이런 것들 하면서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넣으면 분명히 효과는 있고, 장기간으로 봤을 땐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이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예산에 뭐 30%는 반드시 유소년 팀으로 넣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기반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지도자를 잘 길러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 유소년 지도자는 좀 특화시켜가지고 육성해야 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시스템 잘 안 돼 있고, 맞아요. 투자 잘 안 돼 있고, 맞아요. 그 지도자를 잘 골라야만이 선발을 잘 한다고. 그렇죠. 제대로 된 선발. 그렇죠. 지금 언더 17년 같은 경우는 좀 유럽이나 남미 쪽에 유학 가 있는 친구들은 많잖아. 그렇죠. 그런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재반적인 맞아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선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안 갖추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투자를 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성장이 안 되는 게 그런 미스매치가 있지 않을까. 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맞아요. 유소년 지도자들 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언제 잘리나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안정감이 없이. 굉장히 뭐 연봉도 넉넉하지 비정규직이나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잖아. 그렇죠. 연봉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가면서 불안해하고 뭐 신나는 게 없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이번에 그 정문규 회장 당선되면서 공약 중에 지도자 육성이 있었던 걸로 나 기억하는데 진짜 예산도 좀 많이 배정해주고 그 윤프로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좀 외곽지대에 있는 그렇죠. 지도자들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좀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이번에 그 회장 선거 앞두고 뭐 현장을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거든. 정문규 회장이 그런 걸 많이 보셨겠지. 보셨겠지. 그런 감안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자기 뭐 생색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축구인들을 위한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막 위기가 할 때 제대로 좀 바로 잡아주면 그나마 좀 안 흔들리고 좀 쓸 수 있으니까. 좀 그게 진짜 선진 축구죠. 선진국의 축구고 제대로 된 선진 축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현장을 다닌다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야 되냐면 감독 방을 한번 가봐야 돼요. 참 초라하고 학고방 같은 데서 겨울에 가면 춥고 막 이런 운동장이랑 같이 뭔가가 있는 그 방이 감독방이거든요. 그러면은 유소년 축구 감독이라는 사람이 뭐 하면 뭐 차 한 잔 대접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예산의 쪼들림. 자기 돈 내고 손님 맞을 수는 없잖아요. 방 가보면 참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청소년 대표도 했다는 이런 선수 출신의 지도자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분위기에서 지금 뭐 축구할 맛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좀 다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 맞는 말이다. 정문규 회장 체제의 어떤 사기가 지금 이제 출범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정책이
정책을 좀 펼치시고 축구인들한테 좀 인정받는 회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